내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이제 매도되기 싫은 토지 소유자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윤 변호사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사업 주체의 경우에 필요한 부지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되는 절차가 되긴 하지만 청구를 당하게 된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토지의 소유자들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재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 전문 변호사님이신 문상윤 변호사님과 함께 주택법상의 매도 청구 절차와 토지 소유자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윤 변호사님, 네. 주택법에 따른 매도 청구,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매도 청구 요건 자체는 그 주택법 22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주택조합 같은 이제 사업 주체가 이제 매도 청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이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 절차를 이제 진행을 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사업 주체가 사용 권한을 이제 확보한 대지 면적 비율에 따라서 네. 달라지게 되거든요. 사업 주체가 이제 확보한 사용 권한이 95% 이상의 여부에 네네. 따라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네. 만약 이제 그 사업 주체가 95% 이상의 이제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확보하지 못한 그 사업 부지 내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네. 그 미만이면 그 지역 단위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이 있거든요. 네. 그때로부터 이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던 그 토지 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만 이제 매도 청구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은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매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80% 이상, 95% 미만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면 10년 미만 동안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95%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매도 청구 이제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최우선적으로 이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3개월 이상 이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협의 방법이나 시한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이제 네. 규정이 따로 특히 없어요. 이제 별다른 이제 제한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 네. 매도 청구의 전제가 되는 협의를 매도 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호를 제기할 때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고, 그리고 소송 절차 내외를 불문을 하고 소송 과정에서 진행되는 어떤 조정 절차, 네. 이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이제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PF 대출이자 같은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압비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사업진은 이제 가속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토지 확보를 하려면은 빨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매도 청구 절차 자체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의 절차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소송 외에서 내용 증명을 이제 송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협의 절차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를 원하는 입장이나 또는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는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매매 대금에 대한 좀 이견이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매매 대금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상호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의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결국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객관적인 절차라는 것들은 법원을 통한 시가 감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네.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주체가 이제 감정 결과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소유자한테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대신에 토지 소유자는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도 인도하는 네. 그런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만족할 수 없는 가액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사업 주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도 청구를 당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청구라는 것이 이제 사업 주체에게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또 문제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 매도 청구 요건을 좀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내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이제 매도되기 싫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는 사업 주체가 이제 적법한 매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매도 청구에 이제 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매도 청구 요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쟁점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주체가 확보한 토지 그 사용 권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제 3개월 어떤 그 협의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 협의 조건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 주체가 이제 확보한 토지 사용 권한이 그 비율이 95% 이상이면 이제 사업 부진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확보한 토지의 사용 권한이 95% 미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 주체의 매도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개월 협의가 충족되는 문제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서는 단순히 3개월 이상의 협의 이렇게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특별히 뭐 별달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뭐 소송적으로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3개월 이상의 협의 부분이거든요. 예. 협의 방법이나 이제 시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주택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이제 두고 있지 않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제기 이후에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주택법에서 이제 규정된 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이제 실질적인 협의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새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은 이제 사업 주체가 매매 가격 또는 이제 그 산정을 위한 상당 근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가, 네. 그리고 사업 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 협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3개월 이상 협의가 이제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을 이제 세우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주체 측에서는 그 먼저 이제 감정 그 평가 업체에 이제 의뢰한 그 감정 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그 시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제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그 협의 절차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로 이제 그 매도 청구 소송 자체가 이제 기각되는 경우가 좀 뻔뻔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매도 청구를 당한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 청구의 요건들을 각각 다툼으로써 자신의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이제 처분되는 것을 좀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결국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액을 받아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그나마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결국 이제 토지 가액을 이제 다투는 문제가 되는 게 되겠죠. 아마. 네네. 그렇죠?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업 주체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 이제 시가가 얼마인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문제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대법원은 매도 청구에서는 토지 수용 절차와는 좀 다르게 시가 의미를 조금 주택 그 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된 가격, 그러니까 이제 주택 건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 개발 이익까지. 네. 네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치게 되면 이제 법원 감정을 통해서 이제 시가를 확인을 하게 되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결국 토지 가액은 이제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가액이 제대로 이제 산정될 수 있도록 이제 감정에 관한 의견을 또 밝혀야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반드시 개진을 해야 됩니다. 문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매도 청구 절차와 함께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적으로 이제 매도돼야 하는 이제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손만 놓고 있으면 제대로 된 가액을 보상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박탈되는 이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이제 제대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도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